기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자, 우리 지기현 선생님 압수수색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사진이 공개됐을 때 바로 수사를 들어가면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늦어요. 사실상 레크레이션 강사에 가깝거든요. 그래, 한번 짓거려봐라. 그래서 풀 영상을 이렇게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증인이 대답해야 되니까요. 제가 시간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긴장은 자기 혼자 제일 많이 해. 어쨌든 하긴 한다. 근데 압수수색을 하는데 좀 아쉬운 건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기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뭐죠? 기현이 압수수색 받아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 재판 과정이 영상으로 뜨니까 많이 보시겠지만 사실상 레크레이션 강사에 가깝거든요. 우리 레크레이션 강사, 프로 레크레이션. 자, 우리 지기현 선생님 압수수색 집행합니다. 용. 근데 압수수색을 하는데 좀 아쉬운 건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택시앱 기록이 압수 대상이거든요. 근데 택시앱 기록은 이제 동선 파악용이죠. 근데 실제로 계좌나 실물 휴대전화는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통신 내역 정도만 이제 보는 것 같아. 그래서 휴대전화 사용 내역이랑 이 택시앱 기록 가지고 과연 뭔가 밝혀낼 수 있을까? 약간 조금 의문이 들긴 그리고 해요. 휴대폰도 바꿨고. 휴대폰 바꿨죠. 아니, 신용카드가 근데 핵심인데 이거 안 되면은 뭐 어떤 걸 그래도 그러니까. 뭘 찾아낼 게 있나? 그래서 일단 긍정 회로를 조금 돌리면 네. 1단계니까 수사 1단계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살펴보려는 건가 이렇게 긍정 회로를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거 가지고는 뭐 안 나올 수 있고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뭐 신용이라도 하는 거다. 신용하는 척만 하는 게 아닐까. 왜 너무나도 지금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지기현 재판부가 특히나 다른 데랑 비교까지 되면서 그러다 보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근데 뭐는 하긴 해야겠는데 늦어도 너무 늦은 거죠. 너무 많이 늦었지. 그리고 뭔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왜요? 단란하고 단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단란하다. 그러니까 저렇게 사진이 공개됐을 때 바로 뭔가 수사를 들어가면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늦어요. 항상 다 뭔가 다 바꾸고 난 뒤에 하니까. 진짜. 나 진짜 지기현 이제 재판 하는 거를 보면 처음에는 진짜 우라통이 터져서 진짜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을 만큼 화가 났거든요. 이제는 나도 모르게 즐기게 되더라고요. 예. 즐겨?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지 못하고 그래, 한번 짓거려봐라. 그래서 풀 영상을 이렇게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증인이 대답해야 되니까요.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시간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긴장은 자기 혼자 제일 많이 해. 나 지기현의 그 말 중에 에잇 웃겨. 약간 걔 에잇 하는 거 있거든. 그래요? 이렇게. 에잇 해? 맞아요. 에잇이라고 하거든요. 아하, 그렇구나. 참 이상한 분이야. 진짜 나 미치겠습니다. 아무튼 네. 어쨌든 하긴 한다. 너무 늦었고 사실상 지금 들여다보는 것도 너무 부족하지만 하기는 한다라는 이야기, 공수처가 움직이긴 움직였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방금 전에 저희가 얘기 잠깐 언급했던 재판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지기현은 없어요. 누가 있냐면요. 홍장원과 AI 홍장원 씨와 그다음에 윤석열이 등장을 했습니다. 나 요거 너무 재밌게 봤어. 나 너무 재밌게 봤어요. 풀로는 보지 못하고 짤만 여러 개 보긴 했어요.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일단 뭐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 요번에 재판의 핵심이 진짜로 홍장원 차장이 증언한 대로 체포 지시가 실제 있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홍장원 차장은 계속 직접적 지시가 있었다라고 일관되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 윤석열은 그 홍장원한테 전화한 건 격려였고 여인형의 오해에서 비롯된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재판 중에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홍장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고 이게 다 불법 지시라고 난 다 알고 있는데 여인형 그 수사 그것도 모르고 ABCD 이런 것도 모르는 그 애가 이렇게 오해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홍장원이 딱 얘기하죠. 그러면은 여인형이 혼자 내란을 했단 말입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거는 그 아무것도 모르는 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냐는 거야 했더니 그러면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삼성 장군이 혼자 잡아오겠다고 했겠습니까?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그거는 그게 이게 이랬더니 홍장원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고인. 그래.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피고인이라고 피고인이라고 아주 딱 지칭하면서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니죠? 와. 나 판사인 줄 알았어. 너무 좋더라고. 야, 직연 쏙 들어갔어, 그때. 그 윤석열. 이게 못했어, 그게. 야, 난 이 피고인이라고 딱 장면이 찍는데. 가장 핵심이었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맞아요. 진짜 좋았어요. 네. 저는 다른 부분에서도 뭐 김계리도 그렇고 변호인들이 뭐 떠벌떠벌 그 얘네들 이렇게 말도 잘 못하는 거야. 변호인인데. 싹 다 털렸어요. 그래서 솔직히. 막 대통령 말씀이십니다. 피고인이요?라고 다시 한번 호칭을 바꿀 때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왜 이렇게 짜릿하냐? 나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반박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건 반국가 단체 간첩을 말한 것이다. 싹 다 잡아들이라는 발언의 대상이 누구냐는 주제에 윤석열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홍장원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간첩이냐? 라고 딱 던지는데 윤석열이 주장하는 거를 홍장원 반박이 탁탁탁탁 거의 이렇게 챙챙챙챙 하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뭐 사실 김계리도 엄청 털렸죠. 완전 뭐, 털렸죠. 그리고 왜 이렇게 그 보좌관의 홍장원 전 차장의 보좌관이 진술했던 부분에 있어서 진술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근데 홍장원이 이야기를 하죠. 아니 그거 국정원 문서인데 그건 어디로도 반출이 안 된 건데 그걸 갖다가 헌재에 뭐 제출을 하고 그러면서 증인에게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그거를 모색한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거기다 멋쩍은 계속 웃음만 지으면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해. 그리고 김병기 의원의 아들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하면서 김병기 의원 아들이 지금 5급인데 뭐 어떻게 해외 출장 갈 때는 2급이나 3급 정도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왜 5급밖에 안 되는 사람을 왜 데려가죠? 라고 하니까 홍장원 처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전쟁터에 늙은 사람만 데려가냐고. 늙은이들만 데려가냐고. 좀 젊고 팔팔한 사람도 데려가야죠. 그리고 그 사람은 경제 보안 이런 문제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냐. 경제 보안만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북한 관련 사람도 다 데리고 갔다. 전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늙은이들만 데려갑니까? 라고 하는데 지게 옆에서 하하하 웃고 있어. 진짜. 아니 근데 나는 그게 홍장원을 잡아가지고 홍장원이 얘기를 할 때 누군가가 웃는데 그게 누가 웃는 건지 궁금한 거야. 기현이에요. 아니 늙은이들만 데려갑니까? 젊고 팔팔한 사람들 데려가야죠. 옆에서 웃고 있어. 진짜 개빡치는데 웃기네. 단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꾸 프레임을 뒤집으려 그래. 나는 김병기 의원의 아들을 데려간 게 아니라 내 부하 직원을 데려간 겁니다라고 바꾸잖아요. 또 이런 식으로 봐봐, 너 기억 똑바로 못하잖아. 너 메모지 색깔 모르네. 너 술 마셔서 그렇네. 이렇게 자꾸 바꾸려고 할 때 이 정도면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프레임을 계속 탁탁 바꿔갑니다. 이 말에는 이 재판장에 나오는 다른 다수의 사람들이 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나 정도면 잘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말들이 되게 뭔가 속 시원하면서 맞습니다. 너무 똑 부러지게 얘기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변호인 측에서 계속 지렁이 글씨 있잖아요. 그거 네네네네. 노란 포스트잇? 포스트잇 그거 네. 계속 얘기했는데 그날 재판장에서 홍장원 차장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 저도 여러 기사를 보면 도대체 그 노란 종이 포스트잇 그 글씨의 정체는 뭘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장원의 글씨가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제출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글씨를 썼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래픽의 글씨 그리고 네네. 포스트잇 그 그래픽을 그냥 갖다 붙인 거다. 그래서 예를 든 것이다. 예를 든 거다라고 것이다.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이제 변호인 측에서도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장면들도 또 연출이 되더라고. 난 그건 너무 웃겨. 이거를 내용을 맥락을 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이 영상들 재판을 봐야 이들이 어떤 거를 끌어내려 하는지 그리고 어떤 거를 방어해내려 하는지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다. 그건 하나 짚어야겠다. 윤석열이 계속 그러니까 자기의 명령을 들은 군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고 여기서도 너무 진짜 보잘거 없더라고. 여인형이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 그것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없어 보여 진짜. 책임감도 1도 없고. 그래서 진짜 여인형 책임론으로 몰아가는 거는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게 내란 의도를 굉장히 은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이고 이게 지금 다 기록이 되고 있다. 그리고 홍장원 그러니까 그냥 분위기로만 보는 것만 해도 워낙에 홍장원의 승리인데요. 이 증언의 일관성 그다음에 구체성 근거가 꾸준하게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다. 신빙성 바로 확보가 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홍장원이 윤석열이가 주장하는 모든 거를
탁탁 반박해내는 게 다 언론 그대로 잡혔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유죄 가능성을 완전 결정짓는 그런 핵심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사실 네. 홍장원 처장이 계속해서 뭐 증인석에도 오르고 이전부터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때도 나오고 하면서 와 바른말 한 번 했다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싶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제 나와서 한 명씩 원펀치로 보내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필요했구나. 이 사람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그 영상에 댓글 같은 거 보면은 국정원의 블랙 유언을 너희 우습게 보지 마라. 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어떤 훈련을 받아보는 사람인데 그 노란색 포스트잇 그거 뭐예요? 뭐 김병기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 끌어와가지고 누르려고 하니까 되겠죠? 안 되지. 진짜 이렇게 매기는 게 너무 약간 통쾌한 기분이 좀 있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홍장원에 대해서 막 이렇게 띄워주지 말아라 이런 말씀 하시는데 띄우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 그 현장에서 그렇게 발언하는 것, 증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를 어떻게 100% 신뢰하겠습니까? 그럼요. 그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만 뭐 해석할 뿐이죠. 나 자신도 신뢰 못하는데요. 뭐 누구를 신뢰해요? 전 저를 믿어요. 자기를 믿는데.